요즘 뭐 신문 보니까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가 포퓰리즘 어쩌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포퓰리즘이 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요. 포퓰리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포퓰리즘하고 사회주의하고는 어떤 관계가? 3. 여러분들의 포퓰리즘에 대한 생각점.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퓰리즘은 다른 말로 대중영합주의라고도 합니다. 정치적 투쟁에 대중을 앞세워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포퓰리즘은 엘리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위기, 즉 반대파나 계층의 저항에 직면하면 대중을 끌어들여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부를 들 수 있죠. 한때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페론 정부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으며 현재까지도 포퓰리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으로 다수의 의견을 내세웁니다. 대중들이, 즉 여론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입지를 다져나가죠.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전부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에 휩쓸리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소수의 목소리는 무시되기 마련이죠. 대표적인 예로 황우석 박사 신드롬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신드롬은 과거 황우석 박사의 연구팀이 이룩해낸 객관적인 성과 외에도 대중의 감수성을 자극해서 만들어진 소망의 학작품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애국심과 인도주의에 입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다수란 대중이 아니라 공중입니다. 공중은 대중과는 달리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현실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등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공성이나 책임성을 염두에 둔 진짜 여론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감수성에 휩쓸리는 대중과는 다른 개념이겠죠. 공중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기 때문에 독재를 막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다른 점이 여기 있죠. 다수의 의견이 단지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여론으로 수렴될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또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가 존중하는가도 차이점이 되겠죠. 사례를 들어볼까요? 위에서 언급했던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페론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노동자들의 지지를 유지해야겠죠. 페론 집권 당시 아르헨티나는 산업화의 물결로 빈민 노동자가 넘쳐났습니다. 이때 페론은 친노동 정책을 펼쳐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했으며 언론의 보도를 억제하고 자원의 국유화를 단행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저게 뭐가 잘못되었을까라고 생각될 만한 정책들입니다. 그만큼 하층민의 지지를 받았겠죠. 그러나 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관점, 즉 정치와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의 폭넓고 고른 시야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목표의식과 깨끗한 절차가 동반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페론의 정책은 단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때 노동자들의 찬사와 함께 페로니즘이라고까지 불렸던 페론 정권은 헌법을 개정하여 독재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환심을 위한 정책은 계속되고요. 페루는 사회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교회까지 탄압해 가톨릭 신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합니다. 결국 페론 정권은 페로니 군부의 혁명으로 국외로 추방당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페론의 포퓰리즘은 현재까지도 아르헨티나에 커다란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불과 1세기 만에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인 소득 감소로 중산층이 무너져 빈곤층이 50%에 달하는 결과를 낳았죠. 그렇다면
포퓰리즘이 현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남미에서 자원 국유화로 대표되는 좌파의 포퓰리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참고로 자원 국유화가 포퓰리즘인 이유는 이 정책이 좌파가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단이기도 하며 과거의 자원 국유화 역사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아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들이 참여정부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이유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시야를 적과 우리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몰아가며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개발 독재에 대한 불만을 재조직하는 점도 그렇고요. 평준화를 강조하는 교육정책과 부자들을 적대시하는 부동산 정책도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포퓰리즘은 이 정도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쪽지 보내주시면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답변해 드릴게요. 여론과 포퓰리즘에 관한 내용은 논술이나 면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양극화, 세계화, 문명 충돌, 부동산 정책 등은 꼭 공부해둬야 할 이슈라고 해요.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